네, 한번 배워보자. 페이지에 제목이 함수의 극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걸 먼저 알고 지나가야 돼. 함수의 수렴하고 발사. 여기는 뭘 각 잡고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개념이 맞는 개념이거든? 수렴합니다. 한쪽으로 모여지는 상태. 그 다음에 발산이라는 거는 퍼져나가는 상태를 의미하잖아. 이렇게 함수 위에다 띄워놓고서 직관적으로 그냥 판단을 해주면 된대. 제가 fx 위에 a,l이라는 점을 갖고 있는 이런 함수를 하나 그려놨거든요. 여기가 x축이라고 하나 해보자. 질문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x라는 그 값을 a 근처로 다가가게 했을 때 그때 fx가 어딜 향해 모이고 있나요? 목적지가 어딘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한대. x라는 그 값이 a라는 값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상태, 가까이 가는 중.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A라는 위치가 여기면 약간 큰 쪽에서 A를 향해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좀 작은 쪽에서 A를 향해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잖아. 그때 함수의 행태를 좀 보는 거야. A보다 좀 클 때 그때 함수값은 여기 정도에 맺혀 있고 점점 A를 향해서 다가가면 얘를 일종의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서 모이게 되냐면 얘 목표하는 자리가 L 근처일 거야. X라는 애가 A 근처로 다가가고 있는데 그때 목표로 하는 자리가 L 근처일 거래. 좀 작은 데에서 다가갔을 때도 마찬가지거든. A를 향해 다가가봐 라고 하면 좀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겠죠. 그때 좀 작은 데에서 위로 점점 올라가면서 걔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크기가 L을 향해서 다가갈 건데 그 형태를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표시한대, 수학적으로. X가 L 향해 다가가면 큰 데서 오든지 작은 데서 오든지 간에 나는 현재 L이라는 값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고 있다. fx라는 함수가 L이라는 값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한대요.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그때 함수 fx는 L을 향해서 다가가게 된다. 근데 이런 식으로 쓰면 약간 찐따 같잖아.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쓰냐면 리미트라는 개념을 붙여서 활용을 해요. 이게 다가간다는 개념이거든? x라는 값을 무한히 A 근처로 다가가게 했을 때 그때 fx가 어딜 향해서 가고 있는가 라고 대상을 걸어주면 걔가 그때 가게 되는 그 위치를 L이다 라고 표시를 하면 돼. 둘이 똑같은 표현이야. 그래서 책 2페이지 보면은 중간에 나와 있을 거야. 조금 진한 글씨로. 첫 번째 그림 살짝 아래쪽에 써져 있거든? 거기 표시만 하나 해놓자. x라는 값이 A를 향해서 무한히 다가갈 때 얘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일종의 노선이야. 함수 식을 따라서 이동하다 보면 쌍방향으로 L을 향해서 다가가게 된다. 그래서 얘처럼 하나의 위치로 모이게 되는 이 상황을 수렴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그때 나오는 이 수렴 값을 수렴하는 값, 한쪽으로 모이는 그 값을 이렇게도 읽어. 극한이라고도 읽고 아니면 극한값이라고도 한대. 극한값.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앞으로 뒤에 단어 쭉 배우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나는 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 다가가는 값이 수렴값이고요. 얘를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해야 돼. 목적지. 내가 어딜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지, 어딜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지. 요거 본인 책에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만 써놓자. 2페이지 여유 공간에다가 같은 표식이라는 거를 하나 적어주세요. 제목 근처에다가 적으면 될 것 같아.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fx가 x 더하기 1이라는 1차 함수야. 걔를 그래프상에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해봤어. y절편 1이고 x절편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었겠지? 근데 좀 궁금했던 거야. x가 1이라는 값 근처로 다가가면 다음과 같은 함수가 어딜 목적지로 움직이게 되는가가 궁금했던 거야.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돼. 1 근처로 간다는 게 쌍방향이에요. 이렇게 1 근처로 가는 거를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함수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서 관찰을 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에는 여기로 모이겠지? 그래서 쓸 때는 이렇게 쓸 거래. 리미트. 내가 궁금해하는 그 위치가 있어요. 1 근처로 다가가자. 그때 대상을 오른쪽에다 fx 함수 관찰 중이라고 써주고 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실제로 1 대입하면 1 더하기 1에서 y값이 2잖아. 근데 그게 마치 내가 목적지라고 생각되는 대상이기도 해. 2라는 점을 향해서 점점 모이고 있으니까 그냥 2라고 이렇게 쓰겠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함수가 다항함수 형태로 생기잖아.
다항함수가 뭐야? 그냥 상수항 1차, 2차, 3차 이렇게 차수를 가지고 있는 함수면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야. 대입해서. 너의 목적지가 어디냐? 라고 하면 여기를 1 근처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1 더하기 1에서 2가 목적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도 돼. 이런 거를 수량 푼다 혹은 목적지 혹은 극한값이라고도 얘기를 한대. 다 같은 표현. 그리고 함수를 하나만 더 만들어 봅시다. gx라는 함수가 x-1에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얘를 그래프상에다가 뭐 표현하세요 라고 얘기를 누가 한다면 똑같이 그림을 그리려고 시도를 하겠죠? 우리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지?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뭐 할 것 같아? 처음에 이거 딱 나오면? 우리 이렇게 생긴 거 그림으로 그릴 줄 몰라.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유리함수랑은 또 결이 다르잖아? 유리함수는 여기 숫자 있거나 1차식 있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인수분해? 인수분할게 x-1, x 플러스 1. 그럼 처음에 주어진 그 fx랑 똑같은 함수네? 똑같이 생겼네? 근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애초에 이제 분수로 제시가 되어 있고 얘는 원래 다항함수인 상태. 얘를 열심히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1인 상태인 거는 맞아요. 마이너스 1하고 1을 절편으로 갖는? 근데 원래 정의적으로 보면 분수 형태는 분모라는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정의를 하니까 분모 자리가 0이 되는데 x-1이 0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x값이 1이 아닌 1차 함수 형태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x가 1인 지점에는 값이 존재를 안 해. 이렇게 비어져 있는 1차 함수야. 원래 분수로 제시가 되면 분수 형태의 정의를 따라가야 돼. 그리고 질문을 똑같이 또 합니다.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잘려있는 gx 함수 있지? 얘를 1 근처로 다가가게 한번 해보겠대. 도윤아 이거 1 근처로 다가가면 쌍방으로 봤을 때 어디로 모이고 있어? y값이? 2. 여기가 지금 비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동글뱅이 비어져 있어도 그냥 그 동글뱅이 비어진 걸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래서 목적지에 해당되는 건 얘도 똑같이 2예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함수 자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존재를 안 하거든? 얘 자체가 없어. 비어져 있어. 분모가 1이 0이 되는 그때는 내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는 행위 자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랑 별개로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다가가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대. x가 1 근처로 다가가면 함수가 점점 빵꾸 뚫린 쪽으로 모이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내 목적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럴 수 있잖아. 내가 공부를 잘 못해도 서울대가 목표일 수는 있잖아. 그냥 다가가고 싶다 이 얘기야. 왜 서울대야 서울대. 서울대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서울대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얘를 목표로, 얘를 목적지로 생각하고서 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한대. 극한에 해당되는 값이 존재하고 얘는 뭐라고 읽었냐면 전에는 함수값이라고 읽었거든요. gx라는 함수에다가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 y값. 얘가 존재를 하지 않아도 이거 자체가 있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함수값이라는 게 이렇게 비어져 있어서 내가 쓰지를 못해도 다가가는 행위 자체는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완전 다른 개념이래. 밑에다가 이것도 하나만 한글로 써놓자. 이거 어차피 집에 가면 보지도 않아. 개념 마이너 할 때 이거 가지고 공부 잘 안 하고 얘를 한글로 써놓으세요. 다가가는 값하고 아예 그 지점에 서 있는 값은 서로 다르거든. 서 있는 거. 다가가는 거는 극한, 리미트 붙여서 우리가 계산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지점에 서 있는 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 함수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y값이 0 나와. 뭐 0 집어넣었더니 y값이 1 나와. 그러니까 함수값 얘기하는 거야, 함수값. 대놓고 x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값을 찾은 수치값. 요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래. 리미트 붙어 있는 거, 이거는 그냥 대놓고 때려 넣는 거. f1, g1 이런 식으로 x 자리에다가 특정 값을 집어넣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수노자 한 60분까지 풀어야 되는데 오늘 문제가 되게 많잖아. 1단원인데 개념 위주로 다 돌아가고 똑같은 문제 쌍둥이야 다. 동일한 거 그냥 수치 계산, 단순 계산 이런 게 되게 많을 거래. 3페이지 넘어가서 무한대 개념 한번 다시 봅시다. 무한대. 쓸 때는 8 옆으로 이렇게 이은 걸로 써야 돼. 무한대. 얘는 어떤 값이냐면 계속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한없이 커지는 상태.
이 우주 같은 상태, 우주 폭발하는 거.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 그래서 멈추는 상황이 아니라 1이 아니고 100이 아니고 점점 셀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서 얘는 하나의 숫자는 아니에요. 하나의 수로 딱 쓰는 거를 수렴이라고 하고 한없이 계속 커지는 그 상태를 우리 앞으로 발산이라고 할 거야. 발산. 폭발적으로 계속 커지는, 폭발적으로 계속 작아지는 상황. 그래서 앞에서 배운 하나로 모인다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이는 거. 이거는 모이지 않는 상태. 그래프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같이 보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A라는 값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로 띄고 있는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요. 너네 다 지수함수까지 배웠다고 하니까 지수함수 풀 때도 비슷한 개념이 하나 있거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 있으면 지수함수에서 중요한 게 뭐야? 배운 애들 중에? 지수함수? 증가함수? 증가함수? 밑자리가 1보다 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여기 몇인지 아니? 0,1 정점이라고 배웠나요? 그 정도여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지. 여기 원래 다을랑 말랑 그리면서 점을 찍었을 때 근접하게 다가가는 선. 근데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점근선 개념이 하나 있었잖아. 이거 일종의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돼. A를 향해서 다가가봐 라고 하면 이 미친놈이 계속 위로 올라갈 거거든? 그런 상태 자체를 발산이라고 할 건데 이렇게 쓴대요. X가 A를 향해서 다가가면 그때 함수는 어디를 목표로, 어디를 목적지로 하니 했더니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상관없이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어. 그 상태를 무한대라고 이렇게 쓴대. 그리고 얘는 값이 아니라 그냥 계속 폭발적으로 미친놈 마냥 계속 커지는 상태여서 이런 거는 수렴의 반대인 발산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얘 자체는 부호가 플러스야.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방향으로 위로 계속 한없이 올라가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붙어있는 무한대는 뭐겠어? 얘는 미친놈 마냥 계속 내려가는 함수입니다. 요런 거 상상해주면 된대. x는 a라는 거를 점근선으로 가지는, 근데 얘가 밑으로 계속 꽂히니까 얘는 나락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음의 방향으로 발산하는 중, 얘는 양의 방향으로 발산하는 상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기억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발산하는 거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 수렴하는 거를 항상 물어볼 거야. 어디로 모이는지 그 값을 찾으시오가 시험 문제가 될 거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세 번째 그림 한번 봅시다. 3페이지 세 번째 유형 한번 볼까요? L하고 M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에 미지선으로 L 하나 써져 있고, 여기 아래쪽에 M선 하나 주고서 그래프 두 개가 마치 유리함수 같이 대칭을 이루고 있대. 이런 식으로 생겨있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지금 제가 이렇게 쌍방향으로 그린 거를 Y는 fx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총 3가지를 하는 거야. 너네도 밑에다가 3가지 다 적어보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얘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한번 물어보고,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보냈을 때 그때 fx가 어딜 향해 가는지도 물어볼 거고, 지금 중간에 닿을랑 말랑 하는 자리가 y축이거든? y축은 x가 0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0을 향해서 다가갔을 때 fx의 목적지가 어딘지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질문이 나눠진대. 이거 돌아가면서 한번 찾아보자. x를 졸라게 크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오른쪽으로 미친 듯이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 근데 그때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라 이 곡선을 따라서 이동을 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가 점점 가까워지냐면 y값은 L 지점으로 점점 가까워져. x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게 그냥 오른쪽 끝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 얘기거든? 그때 곡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면은 내 목적지는 L을 향해서, 얘가 마치 점근선처럼 작용을 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밑으로 계속 커지는 상태라 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 세연아 이거 계산하면은 뭐 나올 것 같아? 요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겠대. m값이죠? 얘가 지금 현재 함수니까 왼쪽 끝으로 가면 갈수록 곡선 위에 있는 애들이 여기가 닿을랑말랑하게 작도가 되어 있어. 그래서 m값을 향해서 점점 다가간대. 이거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의 값으로 가면 전부 다 수렴이라고 쓰는데. 그리고 0을 향해서 다가가게 되는 거, 이것도 쌍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얘가 x가 0인 자리거든? 그럼 우리는 0으로 간다는 게 작은 쪽에서 가는 거랑 0보다 약간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버전이 있어. 근데 내가 오른쪽을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게 되면 얘가 위로 한없이 치솟지?
x가 0 근처로 가는데 이걸 오른쪽에서 다가가게 한다라고 하면 미친놈 마냥 계속 위로 올라가. 그거는 무한대라고 쓸 거고요. x가 똑같이 0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이거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0을 향해서 다가가. x가 0인 선, y축. 네, 0보다 좀 작은 데에서 0을 향해 따라가잖아? 그럼 그때 내가 움직이는 노선이 요 곡선 형태야. 계속 그림 그리다 보면은 아래로 쭉쭉 떨어지겠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수가 있대.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x가 0 근처로 갔을 때 방향이 쌍방이죠? 쌍방? 약간 큰 쪽하고 약간 작은 쪽? 그리고 각각의 애들을 내가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고 얘를 무한대로 보내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계속 떨어지는 거에 쌍방은 없다고 보거든? 그냥 떨어지는 중에 목표하는 자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다음 페이지에다가 같이 넘겨서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 x 값이 어떤 값을 향해서 간다는 게 쌍방이라고 그랬어요. 쌍방. 여기다가 한번 같이 볼까? x축에 a라는 위치가 있는데 a 근처로 다가가 보세요 라고 하면 좀 작은 쪽에서 갈 수도 있고 큰 쪽에서 갈 수도 있잖아. 그거를 구별지어서 쓸 거예요. x가 a 쪽으로 가는데 조금 큰 쪽에서 a를 향해 다가가면 얘는 a에다가 한 0.1 정도 붙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약간 오른쪽. 그거를 플러스라고 쓰고 오른쪽에서 다가갑니다 해서 얘는 우극한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근처로 가는데 좀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가잖아? 그러면 나는 여기에 도달을 한 게 아니라 여기 근처까지만 가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얼면이 A보다 좀 낮은 상태야. 그거를 A에 한 0.1 정도 빠진 상태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데 약간 미흡하게 다가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A보다 좀 밑에서 A를 향해 가니까 A보다 약간 작은 상태? 이거 왼쪽에서 다가오니까 좌극한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름이 구체화된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서 예제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전에 여기가 M 값이고 여기가 L 값이 하나 있었잖아. 그래프가 Y축하고 다을랑말랑 L하고 다을랑말랑 여기도 M하고 다을랑말랑 Y축하고 다을랑말랑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거를 0 근처로 갔다고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거를 0의 우극한이면서 0보다 약간 큰 상태라고 보기로 했어요. 그때 fx의 목적지를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나는 연두색 노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 지구 끝까지 올라가. 무한대를 향해서 막 가고 있대. 그러면 질문이 보통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물어보고 수렴하는 몇으로 수렴하는지를 물어볼 거거든? 무한대로 가는 상태는 값이 하나로 모이는 상태야? 어때? 이거는 숫자가 뜨지 않고 계속 커지니까 얘 자체 발산이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x가 0을 향해 다가가는데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라고 하면 그때 fx는 어딜 향해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가 했더니 0인 지점에서 0보다 좀 작은 방향에서 이렇게 다가가게 되면 함수가 점점 밑으로 떨어진다고 했죠? 그게 마이너스 버전의 나락인 거야. 점점 커지고 있긴 한데 반대 방향으로 커지는 중. 그러니까 미친 듯이 떨어지고 있는 중. 근데 얘도 어떤 숫자 같은 게 아니라 계속 발산하는 상태의 마이너스 버전인 거라 얘 자체도 존재를 안 하거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안 들었어도 상관없고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 또. 이렇게 하나 만들자. 여기가 L이고요. 여기가 똑같이 M인데요. 이걸로 하나 해볼게. 이렇게 바꾸자. 여기가 L, 여기가 M, 여기가 A라는 값. X가 A 근처로 갔을 때 우극한 해당되는 거. 음소라 이거 계산하면은 뭐라고 쓸 거야? L하고 M 중에 A로 가는 좀 큰 쪽에서 나갔을 때 L이죠? 요 방향에서 A를 향해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노선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미친 듯이 근접하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L이었어. X가 A 근처로 가는데 좀 작은 쪽에서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도연아 이거 몇 나오지? M 값이죠? A를 향해 가는데 좀 작은 쪽에서 밑에 있는 버전에서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함수 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나는 지금 m값을 향해 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물어보고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어때? x가 a를 향해 다가가는데 fx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한대. 태연이 이거 이렇게 쓰면은 어떻게 할 것 같아? x가 a를 향해 다가갈 때 여기에 쌍방으로 한번 관찰을 해보래. 이쪽만 보면은 L값이지. 근데 반대쪽 보면 어때? M값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느낌이거든. 우리 반 전체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여자애들이 여기서 우르르 오면 여자애들은 롯데리아 가고 있고 남자애들이 여기서 우르르 오면서 맥도날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반 전체의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면 누구는 열로 가고 누구는 열로 가니까 한 지점으로 가는 게 아닌 상태래. 우리가 한 지점으로 모여야지 수렴이라고 하는데 얘를 방향성 없이 그냥 질문을 해버리면 일단 머릿속에 너 A를 향해 다가가? 그럼 왼쪽 오른쪽 관찰을 해보자. 각각이 존재는 하지만 그 두 개가 같은 데로 가지 않으면 걔도 결국에는 수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거래요. 그래서 총 3개로 나뉘는 거야. 그냥 쌍방으로 물어보는 애들이 있고 그냥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걸 물어보는 애들이 있거든. 플러스 A로 가면 L로 전부 다 모이고 있고 마이너스 A 쪽으로 가면 전부 다 M으로 가고 있는데 그냥 A 근처로 가는 애들 어디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 둘이 다른 데를 가고 있잖아. 그게 한 군데로 모이면 수렴이고 다른 데를 향해서 가면 그 상태 자체도 발상이라고 한대. 그러니까 각각은 존재하는데 같지 않으면 수렴한다고 또 부르지 않는데요. 보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리를 합시다. 5페이지에 써져 있다. 극한값 정리 나와 있는데 보기만 제대로 정리를 하나 해놓자. 순서대로 다시 적어드릴 테니까 걔를 정리를 해봅시다.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회색 박스 안에 있는 거 같이 보면 됩니다. 오늘 개념 마이너 정리할 때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계산하는 거야. 극한값이 뭐냐, 다른 말로 수렴값이라고도 하고 귀찮으니까 갑자를 떼고 극한이라고도 쓴다. 근데 극한값은 도대체 뭐가 있냐? 종류를 치면 좌극한하고 우극한 있어? 내가 A를 향해서 다가갈 거야. A로 다가갈 때 극한 값이 몇인지 관찰할 거야 라고 하면 조금 작은 쪽, 왼쪽에서 다가오는 게 좌극한이죠. A의 마이너스 방향이 있고 A의 플러스 방향이 있는데 누가 와서 질문을 이지랄을 해버린대. 극한값 존재하나요?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 그럼 체크 포인트가 총 3가지야. 좌극한이 있는지 관찰, 그 다음에 우극한이 있는지 관찰. 아까 각각이 L과 M으로 일단은 수렴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 어땠냐면 걔를 종합적으로 읽는 거야. X를 그래서 A 근처로 보내면 걔네들이 한 군데로 모이나요? 아니요. 누군가는 L로 가고 누군가는 M으로 갑니다. 그러면 다 같이 같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중인 거야. 서로 목적지가 다른 거야. 목적지가 다르다라는 거를 발산한다고 얘기를 한대. 발산이 도대체 뭔데요? 한 군데로 모이지 않는 상태. 뭔가 모이고 여기도 모이긴 하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서로 다른 갈 길을 가고 있잖아. 그런 상태를 발산이라고 한대요. 모이는 상태의 정반대. 이런 식으로 그냥 본인 입맛대로 정리를 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회색 박스 안에 있는 거 보시면 fx가 a에서의 자극한과 극한이 일단은 각각이 존재를 하고 심지어 그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지 극한을 존재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대. 거기다가 다 정리해서 하나만 써놓을게요. 이미 회색표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거 본인 글씨로 다시 써주세요. 돌리니까 하나씩 쓰자. 자극한, 부극한, 각각 존재하고 그 둘이 서로 같을 때 그 같은 값을 뭐라고 읽을까? 같은 데로 가네요. 같은 데로 모이네요. 수렴값이라고 합니다. 수렴값. 그 수렴값은 그 함수의 목적지야.
같은 값을 수렴값이라 하고 그 함수의 목적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저렇게 쓸 수가 있대. 왼쪽이 한 군데로 모여. 오른쪽도 한 군데로 모여. 근데 따로 몰면 정확히는 한 군데로 모이지 않은 상태. 같은 데로 모이는 거는 흔치가 않다.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해볼까? gx 유나 이거 x 0으로 가는데 좀 큰 데로 가면 어디가 목적지야? 0이야? 0보다 좀 큰 쪽에서 따라가세요. 바닥에 박히고 있죠? y 값이 0. x가 0 근처로 가는데 좀 작은 쪽으로 무슨 소리 이거 몇 나오지? x가 0인데 좀 작은 쪽에서 이렇게 다가가면 얘가 일종의 노선이래. 이런 거 상수함수라고 하죠. 다가가든지 말든지 항상 1만 뱉어내는 거. 그러니까 각각은 존재하는데 둘이 같지 않으면 얘는 수렴한다고 할 수 없대. 이거 노답이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제가 x값을 0 근처로 보내봤거든요. 좀 큰 쪽으로 보내면 함수 노선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얘가 상수함수 형태야. 항상 마이너스 1만 뱉어내는 애. 그래서 나는 목적지가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라는 y값을 향해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x값이 0 근처로 가는데 좀 작은 쪽으로 갔을 때 민준이 이거 뭐라고 쓸 것 같아? 0보다 좀 작은데 노선 따라서 이동하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 무한대까지 올라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 자체도 수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대.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하는데 심지어 같은 데로 가야지 그거를 수렴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5페이지에 두 번째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 해놓고 제가 1번, 2번 한번 동그라미 나눠놨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조건이 하나라도 깨지면 그냥 다 발산이라고 판단하게 돼. 수렴하지 않는 거. 지금 내가 얘도 존재하고 얘도 존재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아예 없는 상태인 거야. 첫 번째는 자극한이 아예 없어. 근데 우극한은 있어. 그럼 얘 때문에 그냥 망한 게임인 거야. 극한을 조사를 못하는 상태고 자극한을 계산을 해봤더니 존재를 해버려요. 근데 우극한을 계산했는데 없어버려. 그러면 얘 때문에 얘는 극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세 번째는 뭐였냐면 일단 자극한도 있고 우극한도 있다? 근데 이 미친놈이 요 두 값이 서로 다른 데를 향해서 가는 거야. 누구는 롯데리아 가고 누구는 맥도날드 가고 그러면 또 수렴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대. 그래서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총 3개로 나눠서 우리가 발산하는 유형을 본다는 얘기야. 각각이 일단은 존재를 해야 되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는 애가 없어야 되고 둘이 일단 있다라는 상태라면 그게 같은 쪽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걔를 수렴이라고 판단을 하면 돼.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예시 하나만 더 보도록 합시다. 이게 하면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순호자에 나와 있는 게 그냥 진짜 답이야. 절대값 들어가 있는 함수거나 아니면 가우스가 교육과정에서 빠졌다고 하지만 한영도 다니면 시험 문제로 나오거든? 이거 관련된 거를 좀 잘 풀어 나가야 돼. 이거 예시 하나만 더 봅시다. fx라는 식이 하나 나와 있어. x분의 절대값 x. 우리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와 있으면 두 개로 나눠서 시도를 하지. 그대로 나갈지 반대로 나갈지. 얘가 그대로 나가거나 아니면 분자 쪽에 있는 절대가 반대로 나가거나. 그대로 나가면 1이고 반대로 나가면 마이너스 1일 건데 얘는 그대로 나갔다가 뭐야? x라는 놈이 양의 이미지란 얘기고 여기가 음수여서 마이너스 붙어서 나간 거죠. 이렇게 나누게 되면 그림을 그렸을 때 이지랄이 돼버린데 0 이상이면 항상 1로 살아. 그러니까 이 위쪽에서 계속 노는 거야. 근데 x값을 0보다 좀 작은데 0보다 좀 작으면 2하고 3, 4분면이죠? 거기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항상 y값이 마이너스 1로 든대. 그러니까 얘처럼 약간 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들게 하는 애가 절대값이 거의 대부분이거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우스 x라는 게 있는데 얘가 책에 너무 싸가지 없게 제시가 되어 있어. 많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 요거 원래 정의가 뭐냐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의미였거든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 세연아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지? 수원할 때도 나오지 이거. x를 넘지 않는 3.7 가우스 3이잖아. 못 찾은 거야. 3.7에 3 찾은 거야. 이거 정수 부분 찾은 거야. 아래쪽에 그 참고 부분에다가 이거 포함해서 하나 적어 놓으세요. 가우스 x라는 게 x라는 값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를 찾아라 라는 정의로 나와 있는데, 알고 보면 이제 이런 개념이래. 나한테 3.8이라는 어떤 숫자가 있어. 3.8을 넘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 정수로 여겨지는 거 줄줄줄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쓸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제일 매치범이 되는 거는 3이잖아. 그래서 마치 3.8의 정수 부분을 찾는 거랑 같은 이치거든? 그래서 이게 정수 부분을 찾는 지경으로 떨어지면 뚝뚝 끊어지는 그래프가 그려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x값이 0이면 0의 정수 부분이 0이죠. 0.1의 정수 부분도 0이죠. 0.5의 정수 부분도 0이죠. 0.9도 정수 부분이 0이죠. 근데 내가 여기다 1을 넣는 순간에 1의 정수 부분 찾는 거니까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기 시작하잖아. 1.1도 정수 부분이 1, 1.5도 정수 부분이 1, 1.8도 정수 부분이 1. 근데 여기다가 2에 대한 걸 집어넣는 순간에 2의 정수 부분 찾아라 하니까 2의 정수 부분이 2겠지. 2.1, 2.2, 2.5, 2.7, 2.9, 2.98 쭉쭉쭉 가다가 3을 집어넣는 순간에 정수 부분이 3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가우스 x가 포함이 되어 있는 함수를 극한 처리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얘가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정수로 여겨지는 위치가 뚝뚝 끊어져 있어. 그래서 불연 속성을 타고 있는 함수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극한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대. 앞에서 나왔던 fx가 뭐 x 더하기 1이니 아니면은 뭐 fx가 뭐 x제곱이니 이런 다항함수 형태로 생긴 애들은 원체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잘 연결된 함수라서 다가간다는 그 개념이 딱히 없어. 그냥 그 함수값하고 똑같아. 내가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나 1을 향해 다가가는 값이나 그냥 그 함수값하고 같은 데로 모이는 거야. 근데 얘는 다가갈 때 쌍방으로 가게 되면 서로 다른 데를 향해서 계속 가게 되잖아. 그래서 가우스가 포함이 되어 있거나 절대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불연속이 좀 있으니 걔만 좀 유의해서 문제를 풀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리함수도 한 가지 더 보자고 했는데 유리함수는 어디에서 불연속이 뜨겠어? 요런 함수 있다고 해볼까? 조연이 이거 그림 그리면 어디에서 불연속 나와? 점근선이 어디야? 점근선? X점근선? X는 3이죠? 머가리가 0 뜨면은 노답이 되지? 여기에다 3 집어넣는 행위 안 되니까 걔 피해서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뭔가 쭉 끊어지는 시행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걔만 좀 유심히 다시 한 번 더 계산하자 이 얘기야. 여기가 분수 형태가 아니면 관찰할 게 없어. 그냥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뒤에서는 요거 나눠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계속 배울 거래. 그 페이지에 하나만 더 봅시다. 이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합성함수의 극한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 있죠. 그 아래쪽에 회색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시간 될 때 그냥 한번 보시고 저 살면서 그 밑에 있는 지령대로 풀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일일이 다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근데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쭉 나눠서 계산을 할 건데 예제 있는 쪽 한번 보세요. 본인이 먼저 풀 수 있으면 한번 보고 풀어보자. 밑에 나와 있는 거. 예제 1번이라고 써져 있는 문제 있지. 볼펜으로 쓰지 말고 연필로 좀 풀어봐봐. 그냥 본인 생각나는 대로 적어봐봐. 아 이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싶은 거 써봐봐.
답이 다 이거구나, 언니. 네. 푸는 중? 태원이 푸는 중? 둘 다 1 아니에요? 둘 다 1? 다른 의견 없어? 다른 의견? 다른 숫자 나온 사람 있니? 못 들은 척. 뭐 나왔어? 1 나왔어? 1 나왔대? 두 번째 게 약간 어려운가?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 합성함수의 극한. 극한 종류가 몇 개 있었죠? 극한가? 종류 몇 개? 네. 4개요? 2개. 2개요? 자극한하고 극한 2개 있었지. A로가 라고 하면 좀 작은 A가 있고 좀 큰 A가 있었잖아. 이거를 구별 지어야 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야. 좀 작은지 큰지. 그냥 A를 대입하는 거랑은 완전 결이 다르잖아. 대입해서 푸는 거랑 달라. 그리고 제가 앞에서 잠깐 지나가는 말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찰하고자 하는 함수가 다항함수면 연속적인 함수니까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불연속으로 생겨먹은 애들 절대값 함수나 가우스 X 혹은 유리함수처럼 뚝뚝 끊어지는 부분이 있는 함수는 좀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된다 그랬거든. 얘는 지금 보면은 중간중간에 뭔가 뚝뚝 끊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존나게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는 문제야. 그거 한번 확인해볼게. 1보다 좀 작은 쪽으로 다가가봐. 안에서부터 계산하는 게 합성함수 계산법이죠. 안에서부터 일일이 쭉 타고 이동하면서 풀 건데 1보다 좀 작은 쪽에서 다가가래. 여기가 x가 1인 자리, 1보다 좀 작은 자리, 1 마이너스. 근데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고 생각하면 나 문제 풀 때 실제 이런 식으로 하거든? 내가 여기까지 다가갔든지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가든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든지 간에 지금 써있는 이 상태가 상수 함수라서 그냥 찐으로 1인 거야. 어떻게 가든지 간에 맨날 1로만 살아. 엄청 가까이 다가가도 여기 안쪽에 있는 첫 번째 함수가 그냥 찐으로 1이야. 그래서 그 다음 껍데기에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는 함수값 문제로 바뀌어버렸어. 내가 1로 다가가는데 좀 큰 데로 가거나 작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fx 1보다 좀 작은 데로 가면 어떻게 가? 맨날 1이어서 얘 자체의 목적지가 1인 거야. 그래서 걔를 다음 껍데기에다 집어넣었다 이 얘기입니다. f함수에다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이 정답이래. 근데 함수에다가 이거 맞네? 아 플러스야? 요거 그냥 하나 써놓을게. 1에 해당되는 거 계산하면 점박이가 바닥에 꽂혀있죠. 색칠되어 있는 점세는 거야. 얘는 현재 0이라고 하나 쓸 수 있고 본인 책에 원래 1번이 여기가 플러스라고 나와요. 내가 잘못 적었어. 여기 플러스래. 이렇게 있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하나 해보자. 1로 가는데 좀 큰 쪽에서 다가가래. 그러면 오른쪽에서 1을 향해서 가는 건데 내가 지금 바닥을 향해서 존나게 뛰고 있죠? 근데 내가 0에 도달을 하고 있는 중인가? 나 0에 도착한 거야? 아니면 0이 아닌 상태로 가고 있는 거야? 어때?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 다가가다가 딱 멈췄어. 이거 바닥까지 꽂힌 건가? 바닥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관찰이 된 거지. 내가 다가가고 있다는 거지 0에 도달했다가 아니잖아.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심지어 바닥보다 약간 위쪽에서 다가가고 있잖아. 그래서 요 안에 있는 거는 0을 향해서 다가가긴 하는데 나 살짝 0보다 높은 상태야 라고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1에서 오른쪽으로 가? 그럼 나 좀 꽂히고 있어? 목적지가 0은 맞아요? 근데 0에 도달한 게 아니라 가고 있는 중에 누가 사진 찰칵 찍어서 밝혀진 거야. 나 지금 화살표를 향해서 여기 어디쯤 서 있거든? 바닥보다 약간 떠 있는 상태야. 그 상태를 0보다 약간 큰 상태 0 플러스라고 쓰고 그 다음 함수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건데 얘를 조금 의미 있게 서술을 하잖아? 우리 원래 여기가 이제 fx라는 함수잖아요. 요 x 자리가 0 플러스라고 써져 있지. 이거 좀 멋들어지게 쓰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쓸 수 있어? 나 fx를 관찰 중이야. 근데 x에 해당되는 그 자리가 0 더하기라고 써져 있다는 얘기는 x가 0으로 다가가는데 0보다 조금 큰 쪽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야. 얘는 계산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0보다 조금 크다. x가 0인 자리가 있는데
0 오른쪽에서 졸라게 뛰겠대. 근데 그때 가장 가까이 있는 노선을 보니까 상수함수야. 얘는 밑에서 1을 향해서 올라오거나 위에서 1을 향해서 내려오는 선이 아니라 그냥 찐으로 1이야. 1 가까이 가도 1이야 그냥.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노선이 아니래. 그냥 1이야. 1. 그래서 밀접하게 가까이 가도 나는 지금 1인 상태에 서 있지. 그래서 1인 거야. 그래서 1. 요런 해석을 다 해서 풀어야 돼. 합성함수는 다 나눠서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다 확인해 볼게. 얘 정답을 1이라고 적어놨는데 얘도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1보다 좀 작은 쪽에서 함수를 관찰을 해봐. 얘의 목적지가 어디니? 1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그러면 얘 상수함수 따라서 이동하겠네? 이거 그냥 1인 거네? F함수에다가 1 집어넣는 거네. 걔를 F라는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이거 왜 답이 똑같지? 이거 맞아요? 얘는 계산하면 몇이었어? 함수에다가 1 대입하면 얘는 빵꾸 뚫려 있어서 아니고 x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본인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찾으면 요 바닥에 해치되어 있으니까 얘의 목적지는 0이에요. 요거를 여기다가 적어놨네. 얘가 2번인 거네.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만 더 본인 글씨로 표시해서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보자. x가 2를 향해서 가는 거?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이렇게 생긴 거? 조윤희 아저씨 이거 어떻게 생각하지? 말이 안 풀어가지고. 안 풀어봤어? 근데 지금 여기는 좀 구체적으로 방향이 잡혀있지. 1로 가는데 큰 쪽에서 가, 작은 쪽에서 가. 이제 오늘 풀어내는 문제들이 다 이지랄로 생겼어. 극한을 계산해봐. 수량값이 존재하니? 나오면 찾아줘. 이게 질문인데 x가 2를 향해서 간다 했잖아. 근데 우리가 2를 향해서 간다 하면 이게 좀 싸가지 없는 거야. 정확히 알려줘야 돼. x가 2를 향해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플러스 2로 가는 방법이 있고 마이너스 2로 가는 방법이 있고. 순화사 풀거나 이제 교재에 딸려있는 연습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는 거야. 극한을 풀어라? 이거 좀 난감한데?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 나눠서 한번 해보자. 해놓고 각각이 존재를 하고 심지어 그 두 개가 같은 값으로 나오면 수렴하는 거야.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존재를 안 한다든지 둘이 갈 길이 다르면 이건 전체적으로 보면 같은 데로 모이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하게 돼. 우리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라고 할까? 여기 지금 1이겠지? 여기? 기울기 1인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2보다 조금 큰 쪽에서 갈 때가 있고 2보다 좀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가 있어. 내가 2보다 좀 클 때 다가가는 것부터 해볼게. x가 2인 자리가 이쯤에 있는데 오른쪽에서 다가가겠대요. 지금 2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1이야. 여기 y값이 1인데 내가 얘를 다가가는 방식으로 보면 1을 목적지로 해서 다가가고 있지만 1보다는 약간 높은 자리에 서 있잖아. 이게 여기까지 도달을 한 게 아니라 가고 있는 중에 누가 너 어디야? 너 어디를 향해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본 거래. 나 좀 높은 데에서 1을 향해 가고 있어 라고 해서 1로 가고 있긴 한데 1보다 조금 큰 쪽에 서 있는 중이야. 높은 쪽. y값이 1인데보다 약간 높은데
다가가고 있는 중. 높은 데서. 그 다음에 1의 우극한을 그 다음 함수에다가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납득이 안 가면 fx잖아? fx? x라는 자리가 1 플러스로 써져 있다는 얘기야. 그때 fx 값을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의 우극한을 보겠다는 얘기야. 1의 우극한 계산하면 몇 나와? 여기 지점으로 봤을 때 1의 우극한 0 나와요. 목적지가 0이죠. 나 아까 전에 한 번 당했지. 이거 0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0보다는 좀 높은 데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이걸 0 플러스라고 이렇게 딱 적었어. 근데 더 이상의 함수를 집어넣을 공간이 없으면 그냥 얘가 최종 정답인 거잖아요. 그때는 방향 떼고 그냥 적습니다. 다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면 구체적으로 다 붙여서 일단 서술을 하는데 그 다음 함수가 더 이상 없으면 이게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거야. 결국에는 0을 향해 가고 있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끝낸대. 방향 안 쓰고. 얘도 마찬가지. 민준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써야 돼? 2보다 좀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1 마이너스 2를 향해 가는데 2보다 좀 작은 방향에서 얘를 일종의 노선이라 생각하고 가면 2,1이니까 얘가 목적지인데 나 아직 거기에 도달을 못했어. 도착한 게 아니라 가고 있는 중이야. 즉 1보다는 좀 낮은 상태야. 그래서 얘를 1 마이너스라고 쓸 거고 함수 f에다가 1보다 좀 작은 거를 대입한다의 느낌이었는데 정확히 쓰면 이렇대. fx 할 때 x 자리가 1보다 좀 작은 쪽으로 가고 있는 중. 여기를 굳이 x 이렇게 숫자 안 쓰고 그냥 x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 여기로 들어가는 거니까. 1의 자극한 계산하면 1보다 좀 작은 데에서 가봐 하면 함수 따라서 이동하니까 얘는 진짜로 1인 상태. 그럼 얘는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발산이죠. 얘도 존재를 하고 이것도 존재하긴 해. 근데 같은 데로 안 가잖아. 이렇게 2로 다가가는 거 계산해봐 라고 하면 일단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야. 좌랑 우가 똑같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래. 똑같은 데로 안 가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대. 또 세 번째 같은 게 중요한 거네. 책이 없으니까 적어라고 했고 뒤에 간단하게 얘기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넘어가서 함수의 극한의 성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그거를 극한의 분배 법칙이라고 생각했거든. 리미트가 붙어있는 아이들인데 마치 그냥 분배해서 푸는 거랑 똑같대. 뭔 얘기냐면 수원을 뒤에 끝까지 다 푼 사람은 수열의 수열의 성질? 이런 거 생각해도 돼. 참 아직 안 배웠으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시그마 옆에 AK 수열하고 BK 수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덧셈 따로 뜯어서 쓰기도 하지. 마치 분배하듯이. 시그마라는 그 행위를 분배하는 거잖아. 똑같다고 보면 돼. 극한할 때도 마찬가지래. 대신 요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각 극한값이 수렴해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 수렴할 때만 볼 수 있어. 박스 아래쪽에 블럭 처리해서 진하게 적어놨어요. 각각의 극한이 수렴할 때에만 아래와 같은 식을 쓸 수가 있는데 도대체 뭘 쓰는 건데요? 이런 걸 쓰겠대. 듣고서 마세요. fx라는 애가 있어. 어떤 특정 위치로 갈 거거든? 근데 걔가 알파로 수렴을 일단 한대. 노답이 아니라 예스답이야. 답이 일단 있어. 어디론가 향해 가고 있어. 같은 지점에 대해서 두 번째 함수를 극한을 처리했더니 얘도 나름대로 좀 괜찮아. 막 나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는 애가 아니라 베타라는 값으로 모이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일 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모든 성질이 각각 성립을 한대요.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걸 계산하는 거랑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한꺼번에 극한을 처리를 하는 거는 얘를 그냥 따로따로 계산해서 결론만 더하는 거랑 같대. 근데 각자 살았을 때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찢는 게 가능한 거야. 같이 있을 때 계산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따로 각각 찢었을 때 계산이 되나요? 하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대. 우리 이거 찢어서 써도 얘 알파로 살 수 있고 이거 베타로 살 수 있잖아. 그런 상황일 때는 찢어서 극한을 처리를 하겠대.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함수를 빼서 극한을 처리해봐 라고 하면 이걸 하나로 보겠다는 거거든. 리미트 옆에 있는 게 하나의 함수야. f 빼기 g라는 하나의 함수. 근데 그걸 찢어서 쓸 수 있으려면 각자 고생했을 때도 살 수 있는 상태면 된대. fx 따로 수렴하고 gx가 따로 수렴하면 여기가 뺐을 때도 성립한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할 수 있고 곱셈도 마찬가지야.
f랑 g를 곱해서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리미트를 처리를 하잖아? 얘 혼자 살고 얘 혼자 살았을 때 문제가 없으면 진짜로 찢어서 혼자 계산 먼저 해도 된대. gx 따로 fx 따로 결론만 곱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대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번째 있죠? 거기도 하나 표시를 해야 되는데 5번째는 뭐냐면 사칙연산 중에 나누기 한 거야. 박스 바깥에다가 요거 하나만 더 적어주자. 5번 돼지꼬리 빼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이 가능한데 맨 마지막 유형은 F 나누기 G 해버리면 G가 분모를 담당하고 F가 분자를 담당하잖아? 그래서 분수꼴로 생긴 것에 극한을 처리를 하는 거다?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얘가 0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야 돼. 밑에 깔리게 되는 대상이 0이 아닐 때만 나눗셈을 각각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gx가 밑에 있어. 그래서 g 따로 극한 처리하고 분자 자리에 f가 있어서 f 함수 따로 극한 처리해서 gx는 베타로 가고 fx는 알파로 간다 했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려면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갈 때만 가능했대. 그래서 베타라는 그 결론값이 0이 아니어야지 나눗셈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가능한 극한 처리고 맨 마지막에 나와있던 나누기 할 때는 베타라는 값이 0이 아닐 때만 성립한다. 요것만 그냥 곁들이로 하나 아는 거지. 근데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거의 없어.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풀고 쉬도록 합시다. 제가 질문 하나 할 테니까 많이 불러졌네.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 밑에 여유 공간 좀 있잖아. 블럭 처리 되는 거 아래쪽에다가 하나만 적어주세요. 본인이 이거 해석이 가능한 거 한번 체크해봐. F랑 G랑 곱했어. 얘가 1이야. 그러니까 두 함수로 곱한 합성 함수거든? 둘이 연산해도? 하나의 함수의 극한을 처리했는데 얘가 수렴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각각 찢었을 때도 수렴하나요? 하고 누가 질문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생각 좀 해봐. 곱했을 때 수렴해. 1이라는 크기로. 둘이 곱해서 연산했더니 1로 잘 빠지고 있대. 그 얘기는 얘랑 얘가 각각 다 존재해서 1로 가는 건지,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반대되는 예시가 있는지 잠깐만 생각해주세요. 수노자의 문제 존나게 많아요. 납득이 안 가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냥 한번 보고 먼저 가는 걸로 하자. 곱했을 때 1로 수렴. 그럼 각각의 함수가 수렴하는가? 조윤아, 네. 0쪽으로 보냈을 때 1로 가는 함수 하나만 만들어라. 한 개만.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래. 이걸로? 지금 유윤이 아저씨가 이거 맞는 거예요? f랑 g 곱한 걸 요 함수로 그냥 생각을 하나 하겠대. 다항 함수 형태잖아? 0 대입해서 보는 거야. 그림을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그리고 앉아있나. 0 근처로 가봐. 네. 0 근처로 간다는 건 마치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와 같다. 이 지랄 안 하고 그냥 다항 함수 형태면 0 대입해서 가기로 했어. 어차피 대입해서 가는 거나 다가가는 거나 똑같은 데를 목표로 하니까. 근데 요 형태가 지금 f 곱하기 g라는 얘기잖아. 도윤이 말로는. 이거 각각 찢어서 하나 만들어 볼게. 각각 찢어서. 제가 f를요 x분의 1 함수로 만들고요, gx를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인 거야, gx가. 그러면 어때? 얘가 x분의 1이고 얘가 x제곱 플러스 x면 결국에는 곱해서 똑같은 함수 나오지? 약분해야 되니까. 약분하면 똑같죠? x가 1. 얘는 어디로 수렴하지? 0 근처로 가면? 어디로 가? 다항 함수잖아.
0이죠? x제곱 플러스 x 0 근처로 가서 그냥 0 더하기 0 여기다 0 대입하는 거 0이지? 그럼 얘는 어때? 내가 지금 질문하는 게 이거 계산하면 뭐 나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fx 0 근처로 보내면 어디로 가니?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이건 대입해서 못 풀어. 얘는 다항 함수가 아니라 유리함수잖아? 유리함수 그지 같은 거 항상 그림 그려야 돼. x분의 1은 0이라는 데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y는 0도 점근선으로 가지고 대칭 형태를 띠는 놈인데 0 근처로 가세요 하면은 쌍방이라 했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었잖아. 이 방향으로 가면 위로 졸라게 올라가네? 근데 이 방향으로 가면 졸라게 내려가네? 일단 각각이 존재도 안 해. 얘 노다. 얘도 미친놈, 노다. 근데 심지어 같지도 않죠. 자극한하고 우극한이 서로 일치를 하고 심지어 그 두 개가 같은 데로 가야지 수렴한다 그랬어. 근데 얘는 아예 존재 자체를 안 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OX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아.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명제의 같은 파트라고 보면 돼. 1단원이라서. 내가 근데 이거 만들 때, 그러니까 이런 거 풀 때 말이야.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거든? 모든 발열을 다 찾으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놈 하나 찾기 게임이야. 머리 좀 잘 써야 돼. 그래서 그냥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1로 가는 거 뭐야 했을 때 도현이가 그냥 대답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만들기라도 해야 돼. 그리고 뒤에 있는 문장이 좀 깨지게 하려면 유리함수 형태 혹은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로 예시를 잡으면 웬만하면 다 발레가 만들어져. 근데 내가 주로 쓰는 거는 x분의 1이거든? 이건 내가 학생 때도 맨날 이걸로 썼어. 이걸로 비비면 되겠다, 답이. 하나 기억을 하는 게 좋겠죠. 안 되는 예시 만들 때 유리함수 가지고 만들면 좀 잘 풀리더라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자습할 때 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할 건데 이게 이제 드디어 계산하는 문제가 나와. 그래 좀 지루하고요. 뒤에 각각의 문제를 푸는 거를